돌아가시는 그 종교 의식에 따라서 안전체로 그냥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굳이 스님들이 와 계신데 불교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제를 지금부터 사전 행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지금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누가 돌아가셨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부가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너무 힘들어서 집단으로 아파트에 아이들과 함께 뛰어내리고 차 안에서 연탄가스로 숨을 멈추게 하고 다 자살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정말 서글프고 더러운 세상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분들의 돌아가신 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재벌가 부자들은 갈수록 부를 축적하고 갈수록 부자가 되고, 그러나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비대 떠들리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희망에 처해 있는 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족이 집단으로 목숨을 끊어가는 더럽고 비참한 세상이 되어버린 나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정말 가난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정말 본인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고 이 지구상에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부인을 죽일 때 남편이 부인이 어머니와 아들을 같이 동반 자살하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크게 행사는 아니지만은 정말 돌아가신 분들, 가난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추모식, 저 세상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시지 말고 편하게 가족들과 함께 사시라는 그런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부터 가난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추모제를 지내겠습니다.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차별이 고착된 사회에서 가난을 피해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의 폭력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지난 7월 관악구 봉천동에서 탈북 모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6살 아이와 엄마의 추정 시신은 아사. 그들의 집에서 발견된 식료품은 고춧가루가 전무였다고 합니다. 사망 전 그들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지만 심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강서구에서는 50대 남성이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하였습니다.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은 2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그들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월 15만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노모가 받는 기초연금이 수급비에서 삭감되었고 아들을 살해한 둘째 아들이 부양의무자라며 25만 3천원의 간주부양비를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던 부양의무자는 인생의 버거움을 피해 가족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4년 송파 세모네의 죽음 이후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400명에 달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전주 여인숙에서 화재로 3명의 노인이 숨졌습니다.
폐지 수집을 하던 노인들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의 9.19 시원에서 7명이 화마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로 사망한 이들은 다른 방보다 4만 원이 더 저렴한 창문이 없는 방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리, 쪽방, 고시원, 여인숙, 옥탑, 반지하, 오늘날 대한민국 223만 명의 사람이 집이 아닌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 규제는커녕 가난한 이들의 건강한 삶과 삶을 갉아먹는 집안인 집들은 임대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참사에도 제대로 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만을 아끼기 위해 우리가 내준 것은 창문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빈곤과 차별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며 빈곤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시길. 2019년 10월 12일 1017 빈곤 철폐의 날 참가자 일동. 빈곤과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결과이며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총체적 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빈곤은 국제기구의 한시적 구호나 원조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빈곤에 처한 민중들이 자신의 인권을 선언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리스, 철거민, 노점상, 장애인, 임차인 등 도시에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이 오늘 1017을 통해 연대를 공고히 해야만 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YTN 뉴스를 들으면서 매우 황당한 기사거리를 봐서 굉장히 분노에 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50대 세입자 남성이 숨진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철거를 앞두고 집을 비우라는 통보와 협박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세입자 가운데 일부는 마지막까지 저항해봤지만 명도소송까지 받자 결국 버티지 못하고 대부분 떠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서울시는 재건축 지역 세입자에게도 주택, 임대주택 입주 기회와 이주비 등을 제공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사업 시행 주체가 지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벼랑 끝에 몰린 철거민들이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일 것입니다. 아침에 서울에 올라오는데 지금 외곽 도로가 말이 아닙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온통 조국대 반조국의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동을 거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철거민들에게는 건설 자본, 이 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생존권, 주거권을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철거민마다 다 무지막지하게 잡아서 가두었던 검찰 아닙니까? 노점상들은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노점상들이 생존권을 말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검찰에 의해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서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얼마 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강제집행을 할 때 이 상인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상인 한 분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때 폭력을 휘두르며 난동을 벌였던 진짜 폭력배는 털끝도 건드리지 않고 무고한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상인, 이 철거민만 구속시켰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본질이고 역할이지 않았습니까? 재벌 자본을 위해서 가난한 노동자들의 노동의 권리를 짓밟고 농민들이 농사지을 권리마저 빼앗고 그것뿐이었습니까? 장애인들마저도 구속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내어몰았던 독재정권, 독재정치, 이 정치에 편승했던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민중들의 기본권을 요구하는, 민중들이 기본권을 요구하는데 이것마저도 탄압으로 막아섰던 대한민국 검찰,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래서 이 땅의 빈민들을 양성시키고 빈곤을 확대해 왔지 않습니까? 이 검찰이 개혁에 자격이나 있는 겁니까? 선거법 개정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주거권을 보장하라. 우리를 못 죽여서 안달이 걸린 보수 정치를 믿습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모순과 싸워왔습니다. 지금도 자본주의 모순과 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본주의 모순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빈곤 철폐를 위해서 앞장설 것 같습니까? 이 자리에 모이신 동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네. 동지 여러분들이 앞장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강하게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연대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필코 검찰이, 사법부가, 정치가 우리 빈곤을 양상시켰는데 그것을 쳐부실 수 있는 것은 우리 동지들의 연대투쟁만이, 강고한 연대투쟁만이 희망이고 답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언제나 투쟁의 현장에서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인권적 고공개발 중단하고 강제 철거 전면 중단하라.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철폐하자. 네, 다음으로는 공연이 있습니다. 자, 좌우로 옆에 분 보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주신 거죠? 예, 좋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니까 한 손으로 풍선을 꽉 쥐고 나중에 한 방에 놈들에게 날려서 우리의 기운을 전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노래가 될지 한 곡을 더 할지 모르겠지만 늘 부르는 질긴 놈이 승리한다, 그리고 연대투쟁가 두 곡을 준비했는데 힘있게 여러분들이 호흡해 주시면 연대투쟁가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풍선 꽉 쥐고 투쟁이 까짓거 별거냐, 투쟁이 까짓거 별거냐, 깡망으로 붙는 거지. 여기 우리 이렇게 모였잖아. 그래서 단결 승리. 부터 나쁜 사람들 여기 우리 힘으로 질질 우리 끝내 승리한다. 힘들 땐 내 옆에 동지를 독려하면서 그때 서로를 쳐다봐. 자랑스러운 얼굴이야. 당당하게, 때로는 당당하게. 한결 승리. 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따뜻하게. 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어색해요? 반갑게, 아주 당당하게. 부터 나쁜 사람들 여기 우리 힘으로 질질 우리 끝내 승리한다. 가열찬 함성. 자랑스러운 얼굴
투쟁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개는 환하고 당당한 얼굴로 연대의 깃발을 올려가 초진국이가 어디인지 묶어주며 어깨 걸고 일어서 우리는 패배를 보는 우리 패배를 보는 끝에도 보는 검철 같은 연대 끝에 그래 너희에게 세와 사버리고 공연스러운 경찰과 방패 있지만 우리에게 신념과 의리 주로 함께하는 동지 알아! 알아! 연대의 깃발 들어라 한결의 함성 너희의 마지막 투쟁으로 하나하리라. 그래 너희에겐 전과 그래 너희에게 외세와 사물이 있고 공연장 경찰과 방패 있지만 우리의 신념과 죽음도 죽고 함께하는 동지가 있다. 보아라 연대의 깃발 들어라 한결의 함성 너희의 마지막 투쟁으로 하나 보아라 연대의 깃발 들어라 한결의 함성 너희의 마지막 투쟁으로 하리라. 투쟁! 네, 멋진 공연으로 함께 연대해주신 박준덕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은 것 같지만 옆에, 뒤에, 앞에를 보면 우리에겐 동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깃발도 있고요. 함께 이렇게 외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노점관리 대책 중단하고 융합 깡패 박살내자! 선대책 구철거 순환식 개발 시행하라! 이제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차별과 평등의 발언을 두 분이 올라오셔서 함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차별을 철폐해야 빈곤이 철폐되고 빈곤을 철폐해야 차별이 철폐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계신 분들 다 하시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왜 가난합니까? 왜 여성이 더 가난하고 왜 장애인이 더 가난합니까? 왜 가난한 사람은 한 번 뺏긴 사람이 두 번 뺏기고 세 번 뺏깁니까? 차별 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그래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장애인 고용 의무 할당제를 두거나 여성들에게 조금 더 일자리 취업 기회를 늘려준다고 하거나 입사시험을 볼 때 학력을 묻지 않겠다고 한다는 대책들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일자리가 있어도 일터까지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으면 취업을 했지만 들어가서 차별과 괴롭힘에 시달려야 한다면 남들과 똑같이 일하지만 더 먼저 잘려야 한다면 우리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남들은 직장을 다닐 때 누군가는 일터를 버텨야 하고 누군가 일자리를 구할 때 일자리를 구걸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이런 차별적인 사회에서는 우리는 함께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차별을 철폐할 때만이 빈곤을 철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더 나쁜 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가난한 걸 우리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건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이고 덜 절박하기 때문이고 더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빈곤이 철폐될 때만이 차별도 철폐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가난한 것을 정당화하는, 누군가 더 가지고 착취하고 거짓말을 해대는 것을 숨기기 위해 우리의 가난을 우리에게 책임 돌리는 이런 사회에서 차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곤 철폐 투쟁과 차별 철폐 투쟁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홍보 하나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7일 빈곤 철폐의 날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 퍼레이드에 이어서 다음 주 토요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와 함께 한국 사회가 평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제안하는 평등행진이 열립니다. 오늘의 행진은 오늘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여기 계신 분들을 모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홈리스 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애초에는 저희 회원이신 박용수님이 발언을 하시기로 했는데요. 지금 기차 타고 어디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대신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고시원에 살다가 임대주택에 들어가신 분인데 집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대 뒤에서 다음에 있는 사거리, 여기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북일고시원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9일 날 불이 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사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추 1년이 돼갑니다. 제가 엊그제 우연히 다른 분을 모시고 국립의료원에 갔더니 그때 입주민 대표로 싸우셨던 이아무개님이 암으로 힘들게 투병하고 있다라며 환자복을 입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곳 사건은 수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왜 집은 넘쳐나는데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집답지 못한 집 아닌 곳에 사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까? 27만 가구가 고시원 쪽방 같은 집 아닌 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방, 옥탑방 이렇게 집답지 못한 곳에 사는 사람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더 가면 서울역 맞은 곳에 나무가 쪽방이란 곳이 있습니다. 아마 연세 즐가신 분들은 양동이란 말이 더 잘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2일날 10월 2일날 서울시 도계위는 양동 도시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정과 기결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원래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해 산다,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쪽방이 있으니까 개별 건축을 하도록 소단위 정비지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소단위 정비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뭔지 아니? 공연장과 극장과 호텔,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 건축이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에 정한 이주민 대책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가난이들이 살던 곳이어서 공원 아닌 다른 건축을 한다고 했지만 가난이들의 삶은 여전히 무너져야 하는 사실입니다. 왜 개발을 위해서, 개발로 인한 이득을 위해서 가난들의 삶이 망가져야 합니까? 무너져야 합니까? 이런 개발 여러분들은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이미 건축주들은 이곳에 살고 있는 한 200여 명의 주민들을 이유도 얘기해주지 않고 내몰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조금씩 주민들을 만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싸워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 2017년도 불로소득이 135조라고 합니다. 이자 소득 10여 조, 배당 소득 10여 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80여 조가 되는 돈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부의 집중으로 인해서 편익을 얻은 것도 모자랐어. 이걸 가지고 폭력 삼아서 가난이들을 내몰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든 철거민이든 영세 상인이든 장애인이든 홈리스든 각각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형상은 다르나 그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은 연대이고 투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고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 바로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어깨 걸고 싸워서 같이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발언 감사합니다. 앞에 발언 내용 우리 구호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말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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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비적정 거처에 대한 주거안전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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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영숙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동지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기초생활보장제 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2017년도였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이것은 곧 문재인 정부는 빈곤과 불평등이 엄청 심각하다고 실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4차년도가 되는 내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 2차 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를 해야 되는데 생계급여만 폐지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장애인들에게는 또 죽음으로 몰아가는 악법이 또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받던 것이 65세가 되면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65세가 되면 노인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65세가 되면 장애인들은 노인만 될까요? 장애는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2차 장애가 발생돼서 더 장애는 심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바꾸지 않는 것은 말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도 합니다.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지 않는 것도 돈 때문입니다. 네, 지금 현 시대에 우리 동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초동에서는 검찰 개혁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정치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재인 정부의 예산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산 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빈곤과 불평등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 사회의 예산을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은 이 불평등과 빈곤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산은 곧 인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인권을 예산으로 정부로부터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동지들과 함께 결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로 돌아온 10월 17일 빈곤 철폐의 날 우리도 함께 청와대로 가서 예산을 바꾸는 예산을 개혁하는 농성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성 좋지요? 네, 우리 다음 주에 19일에 우리 평등행진도 있고 11월 9일에 노동대회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10월 17일날 빈곤 철폐의 날 청와대로 가서 함께 예산을 바꾸는 예산을 개혁하는 우리의 농성을 함께 투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민주노총 부위원장 양동규입니다. 투쟁!
투쟁!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대회에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야, 이거 국정농단 도둑놈들 쫓아내고 촛불 그렇게 추운 겨울날 들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우리 민중들, 노동자 빈민들 삶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맞습니까? 우리 노동자, 우리 빈민들의 이 고통과 처지는 똑같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힘 모아서 이제 나서야 하겠다. 지금 저 지배 세력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똥 묻은 놈들이 똑같이 욕을 하고 있고 우리의 이 고통은 하나도 해결할 생각도 없고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바쁘다. 이제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나서서 우리 문제 해결하고 우리가 이 사회를 책임져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 가슴에 새기고 이제 힘찬 투쟁 시작합시다. 가난하지만 차별과 멸시를 거부하고 당당히 이곳에 모이신 동지들 반갑습니다. 희망입니다. 힘내십시오. 노래 한 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고락고백하게 몰아치는 태풍의 쓰라린 달마라 저 더러운 눈들 싹쓸어서 우리 해방의 불밝히리라. 너의 빈잔에 술을 따라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비맺힌 노동에 무너진 가슴에 우리 희망의 꿈을 따라라. 보라고백하게 몰아치는 태풍의 쓰라린 갈마라 저 더러운 눈들 싹쓸어서 우리 해방의 불 밝히리라. 나의 눈물도 가져가거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가져가거라. 나의 슬픔도 가져가거라. 슬픔도 피맺힌 투쟁에 무너지는 가슴에 우리 희망의 꿈을 따라라. 피맺힌 투쟁에 무너진 가슴에 우리 희망의 꿈을 따라라. 네, 가난하지만 우리 모두 당당히 함께 갑시다. 가난도 서러운데 이렇게 소외받고 멸시당하고 차별받으면서 폭력당하면서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자, 같이 가겠습니다. 빈민의 망가 한 곡 더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힘냅시다. 투쟁! 민의 투쟁을 도둑질하는 자 이 땅에서 날려버리고 일하는 자 주인 되는 잘 사는 세상 우리 빈민의 세상이여라. 폭력과 탄압 멸시에 맞서 생존의 협박에 맞서
힘냅시다. 폭력과 탄압 멸시에 맞서 생존의 협박에 맞서 짓밟힌 자 모두 모였구나. 빈민 해방 도전 만만세. 모여라 외쳐라 깃발을 올려라. 신세벽이 찬란하구나. 피눈물로 울고 웃던 서름을 모아 빈민 해방을 선언하여라. 피눈물로 울고 웃던 서름을 모아 빈민 해방을 선언하여라. 나는 가난하지만 차별과 멸시는 거부한다. 세와 자본 있고 폭력 집단 경찰과 군대 있지만